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그 부식 방식에서 이제 침식 쪽을 좀, 부식은 주로 화학적으로, 간단히 부식은 이제 화학적으로 좀 보시면요. 화학적인 반응이 좀 전기화학적, 전기화학적인 게 많은데요. 침식은 기계적이겠죠. 주로 기계적인 게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둘이 서로 부식과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복합적인 원인을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침식은 에로전이라고 부르고, 에로전이요. 침식 부식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역이 마모, 침식, 부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표면에 기계적 영역이 없을 때보다 부식 속도가 빠르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침식과 부식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침식, 부식은요. 기계적 영역은 주로 유체의 능력에 의해 가해지는 힘이고요. 유체 속도 빨라질수록 재료 표면에 가해지는 힘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속의 증가와 더불어 부식 속도는 비례적 증가에 경향이 있고요. 침식 부식 방지 대책은 적정 재료 선택, 당연한 얘기겠죠. 그 침식이 기계적인 게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경도가 높은 재료가 침식에는 더 잘 견딘다. 경도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피로도 경도가 비례했지 않습니까? 침식도 마찬가지로 경도가 비례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설계를 할 때는 형태 변화와 기하학적인 측정 설계, 유동 해석 같은 걸 해야 되고요. 환경의 변화, 탈기라든가, 그러니까 산소를 제거한다든가, 부식 억제제의 첨가라든가, 여과 침전, 온도 저하 등. 그 다음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특히 단단한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침식이 잘 되겠죠. 피복은 침식이 강한 피복, 복합 소재라든가, 강화 플라스틱 등 응급 방식, 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방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 부식 속도에 미치는, 강은 이제 철강을 말하는 거죠. 명량해가지고 청수, 프레시 워터는 보시면 표면이 거친 강, 연마한 강 이런 거친 강이 더 침식이 많이 되겠죠, 표면이. 근데 보시면 부식 속도하고 유속이 이렇게 계속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강과 해수인데, 요거는 아마 강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청수나 강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 쪽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요건 해수 쪽으로 좀 보시면 돼요. 해수는 이렇게 비례관계입니다. 유속과 비례관계. 그럼 일반, 청수하고 해수하고 차이점. 왜 청수는 이렇게, 그럼 얘는 일단 해수는 놔두고 청수를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속도가 좀 증가하면서 부식 속도 늘어나다 다시 줄어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마한 강이든 표면이 거친 강이든. 요거는 정확히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산소의 포화도 산소가 너무 많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소 공급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확히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 산소 포화도 관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빨라지면서 속도 증가되다가 더 빨라지면 줄어드는 경향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여기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가 조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수는 보시면 이게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그러면 프레시오타하고 해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식인자, 침식은 같은 물이니까 그 물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일단 만약에 청수 속에는 부식인자가 누가 있냐면 용존산소가 있죠. 가스 상태에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 자, 보통 청수든 해수든 용존산소는 물속에 몇 ppm 들어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일반적인 물속의 용존산소. 야, 너무 어렵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보통 약 8pm이죠. 약 8pm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식인자가 O2 더하기 Cl-가 있죠. 염소이온이 들어가 있죠. 얘가 부식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 때문에, Cl 때문에 같은 두 개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부식 속도, 부식이면 침식이 아니라 부식이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왜냐면 얘는 녹을 하나 만들죠. 보통 청소에서는 녹을, 빨간 녹 아시죠? 빨간 녹, 빨개지죠? 이게 뭐냐면 Fe2O3하고 녹 하나 만드는데, 해수에서는 O2가 만드는 Fe2O3 하고요. 얘가 만드는 Fe
야마츠라고요. 두 마리 만들다 보니까 예, 비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보세요. 릴레이티브 코로전, 부식률이죠. 부식률 보시면 concentration of NaCl 퍼센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금 양이 몇 프로일 때 가장 부식이 가장 높으냐면요, 3%일 때, 3%일 때 가장 부식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 다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수 속에, 해수 중의 NaCl 양은 약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야,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기대를 못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대략 3% 들어있습니다. 야, 결국 3%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3%가 가장 부식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가 그래서 가장 부식이 잘 됩니다. 소금을 막 뿌리면 이제 원래 방식하기 위해서 염장을 하잖아요. 소금 뿌리면 거의 100%죠. 100%.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시면. 사해바다도 부식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30%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해수가 결국 3%인 이유가 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3%일 때 가장 부식이 잘 된다. 이유가 있다. 결국 해수 바다는 결국 마지막 쓰레기장이잖아요. 모든 육지의 모든 물건들이 들어오고 무슨 물질이 최종 도착지가 해수입니다. 해수. 그리고 바다에서 빨리 이것을 분해시키고 부식을 시켜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다. 근데 30%는 사해바다는 결국 사해 죽음바다, 자기가 죽는 거죠. 얘들 못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대 참 특이하죠. 참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오묘합니다. 예, 3%대 가장 부식이 많이 된다는 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여기 침식은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 금속가루 벽이 있으면 부식 피막이 있다. 일반 강철일 경우엔 Fe2O3겠죠. 빨간 노. 물이 흐르면 결국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죠. 침식되고 부식되고 같이 가는 거죠. A, B 와류가 생기면서 난류 소용돌이가 보호병을 얇게 만들어서 하방향 흐르면 언더커팅을 생성한다. 이렇게 결국 침식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침식 부식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침식이 강한 주식이 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얘는 오스트나이트 스테인리스강 펌프 임펠러에서 발생한 침식 부식. 상공사 정도 되겠죠. 얘는 아마 보시면 재료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surface hardening, erosion of surface hardening stainless steel입니다. 밸브 플러그 인 슬러리 플로어 해가지고 밸브 플러그인데요. 표면을 이렇게 좀 강하게 하드닝 강화시킨 표면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럼 스테인리스 강에서 그러면 이건 마르텐사이트기를 해가지고 당금질 시킨 거죠. 표면만. 그러니까 표면만 고주파 열처리 당금질 하든지 해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깎여 나갔잖아요. 침식. 뭐가 있냐면 슬러리가 있기 때문에, 슬러리는 이제 어떤 이물질이 있잖아요. 모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한 것들이, 애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나가니까 침식이 된 거죠. 얘는 하이드로 어브레이전 해가지고 수력 마멸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물을 근데 이거는 보면 가스 디설퍼리제이션, 그러니까 탈황 설비에 쓰는 임펠러인데요. 보시면 여기 로타가 있고, 이거 임펠러 로타라고 했는데 G-X5 크로니모 구리 2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rious loss of material due to hydro abrasion, 물에 의한 마멸입니다. 마멸. 이게 엔딩 오브 더 라이프 사이클이 18,000시간이네요. 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좀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오스트나이트가 있고요. 오스트나이트 조직, 나이트 조직이 있고, 여기 중간에 듀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자, 아이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G가 있고요, X 있고요, 5, 크롬, 니켈, 모리, 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이 원석이 재료기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 할 거예요? 여기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독일이죠. 딘이죠. 도이츠 인스티튜트 노르망. X는 무조건 독일 겁니다. 그럼 X는 뜻이 뭡니까? X는 나누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읽으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학금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학금강. 학금강 기준이 고학금, 저학금 기준이 5%죠. 5% 학금원소 5%. 5% 기준의 학금원소라는 것은 탄소, 교소, 망간이나 5대 원소 빼고 나머지 크롬, 니켈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크롬, 니켈, 모리, 구리 들어갔으니까 학금강이고, 이거 다 합쳐서 5% 넘어가면 고학금강이고 5% 미만이면 저학금강의 개념이다. 근데 X는 고학금강이라는 뜻입니다. 다루지 마세요. 그대로 읽으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G는 뭐냐? G. G는 왜 있을까요? G는 주조. 주조를 보통 G라고 합니다. 주조. 예, 보시고 주조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연상해서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독일에서는 주조할 때 G를 쓰고요. 주조에서만 들었겠죠. X는 고학금강 나누지 마세요. 읽으세요. 자, 여기 O는 뭘까요? 아무리 나누지 말라 해도 얘는 탄소량입니다. 그러니까 0. 나누기 100이죠. 0.05% 들어갔고요. 1급은 아니죠. 보통 1급 0.03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 어떤 재료인지 보겠습니다. 크롬, 니켈, 모리, 구리 4마리가 들어갔습니다. 합금원소가. 나머지 철, 탄소는 들어있고, 보통 탄소황이 Fe 더하기 5대 원소죠.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들어있고, 기본으로 여기 플러스 합금원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합금원소. 얘만 있으면 탄소황이고요. 5개만, 기본 안주 5개. 처음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합금강인데, 5% 기준이고요. 5%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은 미만, 이상, 그 다음에 뭐 초가 이상 이하 하면 되겠죠. 이상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금, 고학금, 저학금 할 때 5% 고학금, 저학금 하면 되시고요. 자, 그럼 탄소 됐고요. 근데 크롬, 니켈, 모리 4마리 들어있는데 여기 28 숫자는 2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1% 미만짜리는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리, 구리는 생략 0.2 정도, 0몇 %는 생략입니다. 자, 크롬, 니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크롬이 몇 프로입니까? 크롬 보시면 밑에 잘 한번 보시나요? 크롬이 지금 28%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이 5%입니다. 니켈이 5%. 퀴즈입니다. 자, 얘는 오스트나이트일까요? 페라이트일까요? 듀플렉스일까요? 예, 듀플렉스죠. 듀플렉스는 뭡니까? 자, 오스트나이트 되려면 17 이상 8 이상이니까 17 되고 8 안 되니까 오스트나이트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듀플렉스는 보시면 기억나시죠? 듀플렉스. 보통 실용적으로 3가지 있는데 22% 크롬 이상입니다. 더하기 5니켈, 6니켈, 7니켈 요 3마리만 있다 그랬죠. 요 3마리가 거의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3마리. 그럼 요거죠. 22 이상, 28호니까 듀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하고 플러스 페라이트 섞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표면 하드니까 말텐사이트. 그럼 누가 다 경도가 제일 높겠습니다. 당연히 얘가 경도 높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겠죠. 이게 제일 무르죠. 오스는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무르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게 가장 강하냐? 당연히 마르텐사이트가 가장 강합니다. 부식도 잘 안 됩니다. 마르텐사이트가 다른 조직보다. 예, 마르텐사이트가 부식이 안 되는 것은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내부에 막 뒤틀린 팽창. 예, 경도도 높지만, 부식은 전자 잘 빠지는 건데, 이 복잡한 뒤틀려 있다 보니까 전자가 잘 안 빠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가 가장 부식도 강하고 침식도 강하다. 경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텐사이트가 가장 세다. 근데 이렇게 깎인 것은 당연히 전혀 안 깎인다는 건 아닙니다. 슬러리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깎입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제일 늦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침식을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